1917년 2월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거리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여성들의 행렬,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발걸음이 300년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의 첫 물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613년부터 러시아를 지배해온 로마노프 왕조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의 길을 열었고 예카테리나 2세가 영토를 확장했으며 알렉산드르 1세가 나폴레옹을 물리쳤던 영광의 역사. 그러나 1917년 2월에 러시아는 더 이상 그 영광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의 대전의 수렁 속에서 190만 명의 전사자를 냈고 500만 명의 부상자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서 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그는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절대 권력을 굳게 믿는 전제군주였습니다.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수백 명의 평화 시위대를 학살했던 그는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마, 즉 의회가 개설되었지만 황제는 여전히 모든 권력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반대의 목소리는 억압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태자 알렉세이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고 황후 알렉산드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괴승 라스푸틴에게 의지했습니다. 이 기이한 수도승은 황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강요 임명이 라스푸틴의 손에 좌우되었고 전쟁 수행마저 그의 조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분노했고 결국 1916년 12월 라스푸틴은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실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뒤였습니다. 1917년 2월 23일 국제 여성의 날,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빵을 달라.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년 억압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만 명이 거리를 메웠고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적기가 하늘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이 순간에도 전선의 최고 사령부에 머물며 상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소요일 뿐이다. 곧 진압될 것이다. 그는 수도 사령관에게 무력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2월 26일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역사는 이것이 왕조의 마지막 승리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린스키 연대의 병사들이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은 장교들을 제압하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혁명의 물결은 군대 내부로 번져나갔습니다. 파블로프스키 연대,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 리투아니아 연대. 황제를 지켜야 할 근위 부대들이 차례로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6만 6천 명의 병사가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수도는 혁명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교도소가 습격당해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경찰서 불탔습니다. 타우리데 궁전에서는 두마 의원들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건물 반대편에서는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이 소비에트를 조직했습니다. 이중 권력 구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수도로 돌아가려 했지만 철도 노동자들이 이미 혁명의 가담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열차는 푸스코프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전선의 사령관들마저 황제에게 퇴위를 권고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를 지킬 군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좁은 열차 객실 안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떨리는 손으로 퇴위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황태자 알렉세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병약한 아들을 생각해 동생 미하일 대공에게 양의했습니다. 그러나 미하일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0년 로마노프 왕조는 이렇게 단 12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전투도 없었고 치밀한 음모도 없었습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여성들,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기로 결심한 병사들, 그리고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황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월 혁명은 피를 부르는 폭력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제국의 규모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살아남았고 황제 가족도 처음에는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러시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월 혁명이 만든 임시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토지개혁은 미뤄졌습니다. 불과 8개월 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7월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은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지하실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로마노프의 마지막 혈통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2월 혁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도자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300년 왕조도 12일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니콜라이 2세가 1905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라스푸틴의 말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러시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권력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월 혁명의 교훈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